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배울 챕터는 마지막 챕터죠. 이 복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지난 시간 그 상가함수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기 이 복소수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따라오면은 저희 그 전기 이론 쪽에서 5번째 챕터인 교류회로 있죠. 교류회로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 교류회로에서 좀 상당히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 중에 하나가 바로 복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를 갖다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아시면은 굉장히 나쁠 건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죠? 무조건 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냥 시작하도록 할 건데, 일단 복소수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복소수라는 개념은 실수와 허수를 갖다가 제이라고 하는 요 기호를 붙여가지고 만들어준 하나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실수라고 하는 건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하는 실존하는 수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허수라고 하는 거는 허상의 수라고 해서 눈으로 안 보이는 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도대체 안 보이는 수를 갖다 왜 도대체 사용하는 거냐 해서 수학적인 의의로 보면 여기 두 번째 1차원적인 숫자의 영역을 갖다가 2차원까지 확장하는 데 엄청 큰 의의를 두고 있는데, 이거보다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그 전기 이론 시간에 5번째 교류회로 시간에 뭐 지금 굳이 이걸 갖다가 뭐 메모하거나 공부하실 그런 필요는 없어요. 이 교류회로라는 파트에서 뭐가 나오냐면 전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전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전력이 크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해서 눈으로 실제로 보이는 겉보기라고 해서 피상전력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유효전력, 그리고 있는데 저희가 못 쓰는 중간에 날아가 버리는 전력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저희가 무효전력이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요 실수와 허수, 복수 개념을 갖다 여기서 매칭해서 봤을 때 피상의 개념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복소수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유효분이 바로 저희가 실제로 쓰는 실수의 개념을 볼 수 있고, 무효가 바로 뭐다? 얘가 바로 그냥 허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허수를 갖다가 알면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뭔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것 같다. 여기가 만약에 100이라는 양이 있는데 100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령 90, 80 정도밖에 못 쓰고 나머지 10이나 20은 그냥 전부 다 진짜 막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숫자들이나 이런 소리죠. 이런 숫자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요 허수라고 하는 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요 복소수라고 하는 게 실수하고 J라는 부호를 붙여서 허수라고 쓰는 걸 같이 쓴 표현인데, 그래서 복소수 Z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JB로 해서 사용해줘요. 근데 저희 실제로 원래 수학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은 Z는 A 더하기 B, I 이렇게 써주는데, 저희 I라고 하는 게 저희 전기 이론 시간에 뭘로 쓰이냐면은 전류의 순간적인 시간에 나타나는 값이라 해서 순시값으로 개념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기호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한다? 요 J라고 하는 기호 갖다가 저희가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저희 전기 쪽에서는 요 복소수 기호를 뭘로 쓴다? I가 아니라 J로 사용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Z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JB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서 B 앞의 기호, 요 기호가 바로 허수를 나타내는 J라고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말하는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해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가로축이 바로 뭐냐면 가로축이 실수축이에요. 그래서 세로축이 뭐냐면 바로 허수축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수하고 허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로축이 실수축, 세로축이 허수축으로 해서 가령 Z라고 하는 걸 A 플러스 JB로 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실수축에서 A라는 값과 허수축에서 B라는 값이 서로 이 교차되는 그 값을 갖다가 여기를 바로 뭐라 하겠다? 여기를 바로 Z라 하겠다는 거야. 어디를 기준으로? 0점을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복소수 Z의 굉장히 큰 특징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런 거죠. 실수라고 하는 거는 가령 여기서 이 허수가 없다고 할 때 실수 A라고 하는 요소만 있다면 요수는 왔다 갔다 그냥 일자의 방향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허수라고 하는 요소가 추가가 되면서 어떻게 해죠? 요 평면상에서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기준으로? 0점을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방향과
그에 따른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엄청 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두 번째 내용이고 1차원적인 수의 영역을 갖다 2차원까지 확장한 데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는 게 바로 요 복소수라는 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복소평면이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2의 특징을 갖다 제가 볼 거예요. 제2의 특징은 자, 제2라고 하는 건 뭐냐? 허수를 갖다 나타낸다 했는데 허수는 저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요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수는 보통 일반적으로 뭔가요? 제가 제곱근 시간에 루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무조건 양의 수, 양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소수든 뭐든 상관없는데 일단 부호가 무조건 뭐다? 플러스 기호가 들어간다고요. 근데 여기 허수는 특징이 뭐냐면은 부호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요. 아, 그럼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들어갔는데 이거 그럼 존재하지 않는 수네요? 네, 그래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그래서 허수라고요. 그죠?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요 제2를 갖다 만약에 제2를 갖다가 한 번 더 곱을 해주면 제2의 제곱이라는 건 뭐냐? 할 수 있죠. 제2 제곱이라는 건 루트 마이너스 1에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요거 어떻게 하는 거죠? 루트 마이너스 1에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 제곱과 루트가 날라가죠. 따라서 나오는 결합값이 뭐다? 마이너스 1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2의 제곱이 뭐다? 제2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요거 같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제2가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개념도 필요 없고 사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제2의 제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을 갖다 의미한다. 요걸 갖다 저희가 먼저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럼 한 번 더 만약에 제2를 한 번 또 곱해주면 어떻게 하냐? 그럼 제2제곱에다가 뭐 한 거죠? 제2를 또 곱한 거죠? 근데 제2제곱이 뭐라 했어요? 마이너스 1이 했죠? 마이너스 제2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제2라 쓸 수 있고 자, 마지막 그럼 제2를 갖다 만약에 여기다 한 번 또 곱해주면 어떻게 하는데? 할 수 있죠? 그럼 제2의 세제곱에 제2를 갖다가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제2 세제곱이 아까 뭐였죠? 마이너스 j2였어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j 곱하기 j라고 쓸 수 있고 그럼 마이너스의 j2의 제곱인데 아까 j2제곱이 뭐라고 했어요? j2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죠? 마이너스 1을 갖다 또 넣어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붙네요. 부정의 부정은 뭐? 긍정이죠. 그죠? 플러스 1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뭐다? 아, j 를 4번 곱해주게 되면은 다시 1, 양수값 원래 값으로 돌아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j 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 4번에 걸쳐서 한 번은 루트 마이너스 1, 한 번은 마이너스 1, 한 번은 마이너스 1, 한 번은 다시 1 이런 식으로 뺑뺑 돌아오는 그런 구조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고 복소평면상에서는 저 j가 의미하는 게 세로축으로 의미를 해요. 그리고 저 이걸 갖다가 제가 조금 요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복소평면을 다시 그릴 건데 여기가 실수축, 여기가 허수축이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j라고 하는 값은 맨 처음에 의미하는 값은 여기에요. 여기 허수축에서 세로축 위쪽에 있는 부분을 갖다 저희가 j라고 의미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 0점을 기준으로 요 방향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j가 제곱이 돼버리면 j제곱은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그럼 여기가 뭐다? j의 제곱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요거 0점 기준은 어떻게 되죠? 화살표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이 가는 거죠. 그죠? 그럼 다음에 j 세제곱이라는 건 뭐죠? j 세제곱은 여기다 j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j가 되니까 아, j 값에다 음수 취한 값이구나. j 값에 음수 취한 값이니까 여기서 한 요 방향쯤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j라고 쓸 수 있고 방향은 어떻게? 여기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j 4제곱은 뭐죠? j 세제곱에다가 j를 또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j 곱하기 j가 해서 마이너스 j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뭐다? 1로 볼 수 있겠죠. 그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 1의 값은 여기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다? 여기가 j 의 4제곱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과값은 1이고 자, 그럼 방향을 갖다 볼 때 요 방향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j2에서 j를 한 번 곱하니까 요 방향으로 왔고 또 한 번 j로 곱하니까 요 방향으로 왔고 또 한 번 j로 곱하니까 요 방향으로 왔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또 곱할 때 어떻게 했다? 또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갖다가 뺑뺑 돌면서 이렇게 방향을 의미한다는 정도의 개념으로 보셔야지 요 j가 크기를 갖다가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j라고 하는 건 무조건 방향을 의미합니다. 방향을 아셨죠? 방향을 의미한다. 요 정도만 짚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페이지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복소수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사칙연산 뭐예요? 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게 이제 사칙연산이죠, 그죠? 이거에 대해 설명할 건데, 자, 요 복소수가 또 뭐라 했냐면, 제가 아까 Z가 뭐라 했죠? A 플러스 J, B꼴로 쓰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수로 갖다가 물로 본다면, 여기서 있는 B라고 하는 건 뭐다? 기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물하고 기름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이지 않죠. 안 섞여요. 따라서 뭐냐? Z라는 게 있고 가령 뭐 Y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얘는 뭐다? 뭐 C 더하기 J, D라고 할 때 만약 Z하고 Y를 갖다가 더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A 더하기 J, B 더하기 C 더하기 J, D라고 할 때 얘네 그냥 합쳐서 뭐 쓸 수 있냐 그거예요. 안 된다는 소리죠.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름끼리 섞인다는 소리죠. 그죠? 해가지고 A 플러스 C 더하기 J 묶어주고 B 더하기 D 요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뭐다? 첫 번째 덧셈과 뺄셈의 경우 실수는 실수끼리 적용해주고 허수는 허수끼리 적용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물하고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잠깐만 선생님, 그러면 곱하기나 나누기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나 나누기도 물하고 기름처럼 뭔가 실수끼리 허수끼리 곱하면 좋은데 곱셈 같은 경우는 그냥 적용이 될 수 있어요. 해서 뭐 요런 거 한번 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Z가 A 더하기 JB 그리고 요건 좀 약간 그 알파벳이니까 자, 요거 좀 더 보기 쉽게 1 더하기 JE Y가 3 더하기 J 4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Z 곱하기 Y는 뭐다? 1 더하기 J2에다가 곱하기 3 더하기 J4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분배 법칙을 적용해줘요. 분배 법칙이라는 건 뭐죠?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 한번 곱해지고 여기 한번 곱해지고 더하기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 한번 곱해지고 여기 한번 곱해지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그다음 적용해보면은 1에다 3 곱하면 뭐죠? 3이고 더하기 1에다 J4 곱하니까 J4가 되고 여기서 요 숫자만 곱한 게 아니라 J도 같이 곱을 해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점. 자, 그 다음 플러스 J2에서 3을 곱해줘요. 플러스 J2에서 3을 곱해주니까 J6이 되는 거고 더하기 플러스 J2에서 플러스 J4네요. 자, J2에서 J4를 갖다 곱을 해줘요. 그럼 뭐가 되죠? J의 제곱에 8이 되는 거죠. J제곱 8이라 써줘요. 일단. 자, 근데 여기 중요한 점. J제곱이 아까 뭐라고 했죠? J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 3 더하기 J4에다가 더하기 J6에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따라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로 바뀌고 여기 값은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고 는 그럼 여기서 이제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야.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름끼리 묶어주면 되는 거죠. 해서 3하고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그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플러스 J4 플러스 J6 플러스 J10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해서 마이너스 5 플러스 J10 요렇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한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해서 요게 곱셈법. 자, 그럼 다음에 드디어 저 마지막 나눗셈인데 나눗셈은 뭔가 조금 더 많죠. 해서 요거는 뭐냐면 자, 저희 먼저 그 제곱근을 갖다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곱근. 저희 제곱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루트 A분의 B라고 했을 때 요걸 갖다 계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면 요거 자체로 그냥 써도 되지만 어떻게 했냐면 루트 A분의 B에다가 뭐를 곱했냐? 분모에 루트가 들어간 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했냐면 분모 쪽에다가 똑같은 숫자 루트 A를 갖다 곱을 해주고 분자도 똑같이 루트 A를 곱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루트 A 나와서 결과적으로 결과값이 똑같이 루트 A분의 B라는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루트 A 곱하기 루트 A니까 결과값이 뭐예요? A가 되고 그 다음에 분자가 어떻게 되죠? B 루트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바로 뭐라고 한다? 유리화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요걸 갖다가 저희 복수수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준 거예요. 똑같이. 해서 이 유리화를 갖다가 똑같이 적용해 줄 건데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가령 뭐 요런 식으로 분수로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지만 저희는 일반적으로 요거를 갖다 어떻게 쓰죠? 분수로 쓰죠. 그래서 분수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분수로 쓰면 3 플러스 j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요걸 갖다가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해주냐? 3 플러스 j 4분의 1에다가 어떻게 곱을 해주냐? 아까 그 분모 유리화 그거 루트 있는 거 생각해보니까 그럼 요거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해봐요. 그럼 계산해봐. 자, 어떻게 해죠? 3, 3은 9에다가 저희 요거 곱셈 공식 있죠? 어떤 게 있었냐면 a 더하기 b에 똑같은 거를 갖다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하냐면은 a제곱 더하기 2ab에다 더하기 b의 제곱에서 요거 곱셈 공식 하나 있었어요. 그죠? 해서 그거 적용해주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에다가 요거 제곱 더하기 2배 요거 곱한 거 더하기 요거 제곱이에요. 그죠? 해서 9제곱 더하기 나 3, 4, 12에다가 2배 하니까 24 j24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j제곱 4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요거 j가 제곱이니까 요거 어떻게 해줘? 마이너스 되겠네요. 그죠? 해서 뭐 일단 위에는 뭐 플러스 3 플러스 j4고 그럼 요거 어떻게 할 수 있다? 요거 이게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하면 5에다 플러스 j 24분의 3 플러스 j 4 되겠구나 해서 요렇게 해내요.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 그러는데 틀리죠. 왜? 저희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 있는 요 허수 요 j를 갖다 없애는 게 목적인데 연산하고 보니까 어때요? j가 그대로 남아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고 저희가 쓰는 그 곱셈 공식 중에 정말 유용하고 정말 많이 쓴다고 한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한 그 공식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 공식. 자, 이 곱셈 공식 결과가 뭡니까?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곱했어요. 그러면은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죠? 요걸 갖다 사용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이거 써야 돼요. 무조건. 해서 자, 요런 식으로 적용이 돼요. 전체 분자 분모에다가 뭘 곱해주냐? 여기서 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마이너스 된 거예요. 그죠? 여기 허수 쪽에 있는 숫자가 부호가 마이너스 된 거예요. 해서 3 마이너스 j 4분의 3 마이너스 j 4라고 하는 값을 여기 곱을 해줘야 돼요. 해서 요거 갖다 조금 더 그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은 신발 저희 신발 단위가 뭐예요? 켤레죠. 한 켤레, 두 켤레. 해서 켤레 복수수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저희는 굳이 얘기하진 않고 여튼 중요한 건 뭐다? 허수값의 부호에 마이너스를 취한 값을 갖다가 켤레수로 해서 곱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요런 거 안 된다는 거. 뭐가 안 되냐면 요런 거. 가령 이런 것도 되죠. 요거면은 이것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켤레수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요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이렇게 있다 할 때 허수의 부호로 갖다 바꿔줘야 돼. 무조건 허수의 부호예요. 허수 부호로 무조건 바꿔줘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요거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했었죠?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에요. 그죠? 3의 제곱 빼기 j4의 제곱이죠. 분의 3 마이너스 j 4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는 풀어주게 되면은 3의 제곱에 마이너스 j제곱 4, 4, 16이니까 16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죠? 요것도 그냥 제곱으로 쓸게요. 똑같이 4의 제곱. 저희는 최대한 좀 디테일하게 가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고 위에는 어떻게? 3-j 4라고 쓸 수 있겠죠. 그대로. 자, 그럼 요거 한번 다시 써보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의 제곱이 뭐죠? 9. 근데 마이너스 j제곱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j제곱이면 마이너스에다가 j제곱 해준 거니까 j제곱이 뭐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결과값이 1이 되는 거죠. 그죠? 얘네들 둘이 묶여가지고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4의 제곱하니까 4, 4, 16분의 3 마이너스 j의 4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25분의 3 마이너스 j 4
해서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요게 바로 뭐다? 복소수의 나눗셈이에요.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 중에서 특히나 뭐 저희가 요 유리화를 갖다 하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복수를 갖다 풀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화 적용해주고 그 이후 단계,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연산해줄 게 있다면은 곱셈이나 뭐 아니면 더하기 빼기에서 다 설명드렸다시피 실수끼리 허수끼리 해서 더하고 빼고 곱해주면서 연산해줘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가령 뭐 요런 것도 있겠지. 만약에 이렇게 분모를 갖다가 이렇게 분자 분모꼴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갖다가 저희가 소수 형태로 받고 싶어요. 그래서 0. 얼마 그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25분의 3-j4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변, 아니 분자 분모를 갖다가 곱하기 4를 한번 해줘봐요. 가능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25 곱하기 4 하니까 100이라 쓸 수 있고 분의 4, 3, 12 마이너스 4, 4, j 16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 소수로 바꿔주면은 0.12에다가 마이너스 j 0.16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다 키워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복수수의 사칙 연산까지 알아봤고 바로 이어서 이제 그 복수수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수의 크기. 자, 이제 복수수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복수수의 크기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 복수평면을 갖다 그리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수 있어요. 뭐 어차피 저는 뭐 일반적으로 얘를 갖다 항상 얘를 갖다 들 거니까. 자, 가로축이 실수축이에요. 그죠? 세로축은 뭐다? 허수축이죠. 그죠? 그러면은 가로가 3 플러스 j4니까 실수가 3이고 허수가 4를 갖다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기를 대충 3이라고 보고 여기를 대충 한 4 정도로 봐요. 그죠? 그 여기서 원점을 기준, 0점을 기준으로 해서 3하고 4가 겹쳐지는 곳. 그래서 요 지점이죠. 여기를 갖다 뭐라고 한다? 여기를 3 플러스 j4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이 0점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가는 선이 있다고 할 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을 갖다 바로 뭐라고 쓰냐? z의 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쓰는 요 기호, 여기 요거 있죠. 요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절대값을 갖다 의미하는 기호가 되고 저희 쪽에 쓰는 말은 주로 뭐가 있냐면은 크기를 의미해준다. 크기. 그냥 크기를 의미해요. 가령 뭐 요런 거지. 얘로 뭐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치면 뭐냐? 그냥 단순히 요 마이너스 4, 얘 마이너스 빼고 요 크기만 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과값이 뭐? 4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런 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순히 뭐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그냥 다 상관없이 여기 있는 숫자 값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3하고 4가 합쳐진 요 값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그림으로 그릴 때 요 길이 보이죠? 자, 요 길이가 과연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 거죠. 그럼 여기 그때 요 길이가 뭔지 궁금한 건데 저희 요거 조금 뭔가 좀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요거? 제가 삼각함수 시간에 정말 삼각비 계속 설명드리면서 엄청나게 강조드린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가 3이고 4일 때 여기가 뭐다? 3대 4대 5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결합값이 뭐다? 요 크기는 5가 돼요. 그죠? 요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요거 잘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텐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 크기를 갖다가 저희가 Z라고 한다면 Z의 크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Z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런 식이 있었죠. 여기가 A하고 B하고 C라고 할 때 자, C의 제곱이 뭐다? 곧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C라고 하는 값은 뭐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구나 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착안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빗변의 길이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뭐냐? 루트 요 값의 제곱 더하기 요 값의 제곱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구나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조금 더 그럼 활용을 해서 이제 요거 갖다 이제는 저희가 기호로 한번 써볼게요. 아까 거 그냥 그대로 써보면 돼요. 자, Z라고 하는 게 A 플러스 JB라고 할 때 이때
Z의 크기를 갖다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라고 할 때 복소편면상에서 여기를 갖다 실수축, 여기를 갖다가 허수축이라고 볼 때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라고 한다는 거죠. 요 복수수 의미야. 그렇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하고 요 점 사이에 있는 여기 이 크로스 되는 요 부분, 여기까지의 길이, 얘를 갖다 드디어 뭐라고 했다? 저희가 얘를 갖다가 Z값의 크기라고 보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Z값의 크기라고 하는 건 얘가 지금 A가 되고 얘가 지금 B가 되니까 따라서 여기 길이 값이 얼마냐? 지금 그거니까, 그죠? 는 루트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해가지고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게 바로 뭐다? 복소수의 크기를 갖다가 의미해 주는 거죠. 따라서 그냥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실수하고 허수에 있는 숫자 값을 갖다 그냥 단순히 숫자 값만 제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실수에 있는 수 제곱해 더해주고 그거랑 허수에 있는 숫자 제곱해 더해준 다음 그 값을 갖다가 루트를 씌워준 값이 바로 뭐다? 그냥 단순히 크기를 갖다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개념적인 부분은 다 봤어요. 바로 이어서 이제 문제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잠깐 화면 멈추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푸신 다음에 다시 그 수업 한번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바로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다음 복소수를 연산한 후에 복소편면상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 기능상계에서는 요 복소편면상에 표시하는 건 절대로 안 나와요. 근데 왜 제가 요걸 넣었느냐? 수학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 원해서 그래서 여기 한번 넣어봤습니다. 복소편면. 자, 그래서 첫 번째 3 플러스 J 3 마이너스 J4 3 마이너스 J4에다가 플러스 6 플러스 J 8 해서 이렇게 돼 있죠. 는 요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다 계산해 주면 돼요. 3 마이너스 J4 일단 요 괄호 좀 귀찮으니까 다 빼주고 플러스 6에다가 플러스 J8인데 자, 기름은 기름끼리 물은 물끼리 이렇게 섞는다 했죠. 해서 3과 6 더해주니까 9 J가 마이너스 4하고 8이에요. 따라서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J4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 있겠죠. 해서 9 플러스 J4가 정답이 되겠네. 자, 그럼 요거 한번 복소편면상에 표시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여기가 실수축, 여기가 허수축이라 할 때 실수값이 9를 갖다 의미할 때 허수값은 무슨 값을 의미한다? 4라는 값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가로축은 9가 되고 세로축은 4가 되는 값, 요 값이 바로 뭐다? 이 값이 저희가 말하는 여기 요 값이 되는 거죠. 9 플러스 J4 어디를 기준으로? 0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길이까지 이렇게 해서 쭉 재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크기는 루트의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이라 했어요. 9, 9, 81 더하기 4, 4, 16 이렇게 보면 되죠. 다시 조금 더 계산하면 루트 97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10 플러스 J15 에다가 플러스 3의 마이너스 J7이에요. 계산해보래요. 는 요것도 그냥 똑같이 어차피 플러스니까 뭐 그냥 괄호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10 플러스 J15에다가 더하기 3의 마이너스 J7이네요. 다시 계산해주면 자,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름끼리 계산해주면 돼요. 그죠? 실수끼리 허수끼리 10하고 3 더해주니까 13이고 플러스 J15 마이너스 J7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J15에서 7 빼주면 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또 똑같이 13 플러스 J8 똑같이 복소편면상에다가 그려보면은 여기가 실수축, 여기가 허수축을 의미한다 할 때 가로축이 13을 갖다 의미할 때 세로축은 뭘 의미한다? 8을 갖다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0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요 점이 바로 13 플러스 J8이라고 볼 수 있고 크기를 갖다 볼 땐 0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갖다가 보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해서 다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6 플러스 J3에다가
이번엔 조금 뭔가 살짝 어려워 보여요. 그죠? 자, 6 플러스 j 3에다가 여기 옆에 쓸게. 6 플러스 j 3에다가 마이너스 j를 취해주고 마이너스 7에 플러스 j 8이라고 했어요. 그죠? 는 계산해주면은 6 플러스 j 3에다가 자 마이너스 j 값이 여기도 한번 들어가고 여기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거 분배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j 7되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인데 j 곱해지니까 j 제곱에다가 8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 j 제곱이 뭐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곱해졌네요. 따라 얘네 합쳐져서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겠죠. 해서 6 플러스 j3에 플러스 j7에다가 아까 마이너스 j제곱이 뭐라 했습니까? 얘네 합쳐져서 1 된다고 했어요. 그죠? 플러스 8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고 똑같이 계산해 주게 되면 자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해 주면 14 더하기 j 1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이 14 더하기 j 10으로 쓸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수표면상에 표시를 해보면은 얘가 이제 실수축 얘가 허수 원래 실제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써요. 리얼 넘버 이미지너리 넘버 해가지고 r하고 i 해서 이렇게 씁니다. 리얼리티 넘버 이미지너리 넘버 여튼 그러면 가로축이 14가 되고 세로축이 뭐가 된다? 10이 될 때 이때 요 두 점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바로 요 점 얘를 갖다 바로 뭐라 한다? 14 플러스 j 10이라고 보겠다는 거고 요 값의 크게 갖다 구고 싶을 땐 0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길이를 갖다 재주면 되는 거죠. 그죠? 값은 뭐 구하는 방법 뭐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뭐 요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이제 드디어 뭐냐면은 곱셈이에요. 자, 곱셈도 한번 해볼게요. 자, 네 번째 곱셈입니다. 7 플러스 j4에다가 10 플러스 j 6을 갖다가 곱을 해줬네요. 요거 그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7 곱하기 10 요거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분배 법칙 해주면 되죠. 얘네 곱해주고 얘네 이렇게 곱을 해주면 돼요. 그럼 7 곱하기 10이니까 70에다가 더하기 7, 6에 42죠. 플러스 j 7, 6에 42 그리고 j4에다가 10이니까 4 곱하기 10 해서 40 플러스 j 40 이렇게 되죠. 그 다음 j4에다가 j6 곱하니까 플러스 j제곱에 4, 6에 24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j제곱이 뭐죠?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j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j제곱 마이너스 1이다 제곱 계속 제가 이거 그 강조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j제곱 항상 무조건 뭐다? 마이너스 1이에요. 요게 사실상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요 계산해주면은 70에다가 요거 일단 j42, j40 섞일 수 있겠죠? 일단 요거 먼저 일단 더해줄게요. j82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j제곱인데 j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4가 해죠. 마이너스 2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뭐냐? 70에서 24를 빼주게 되면은 46인가요? 46에다가 플러스 j82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뭔가 값이 좀 되게 큰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46 플러스 j의 82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수표면상에다 표시를 해주면은 얘를 갖다가 실수 리얼리티 넘버 그리고 세로축을 갖다 이미지너리 넘버에서 i라고 써준다면 가로축의 값이 뭐다? 46일 때 세로축 값은 뭐다? 한 82 정도의 값을 갖는다는 거죠. 해서 요 두 점이 이렇게 만나는 요 지점, 요 점이 바로 뭐다? 46 플러스 j 82라는 값을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요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길이를 갖다 따지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문제 4-j6에다가 3-j7을 갖다가 곱한 걸 구해주라 했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푸시면 돼요. 자, 분배 법칙이니까 4 곱하기 3에
4 곱하기 마이너스 j7에 마이너스 j6 곱하기 3에 마이너스 j6 곱하기 마이너스 j7 해서 4, 3, 12 4, 7에 28인데 마이너스 j가 붙네요. 28 그리고 마이너스 j6에다 3이니까 마이너스 j 18 그래서 마이너스 j 18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j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에다가 j 제곱 붙고 6, 7에 42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똑같이 여기도 j 제곱이 곧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것도 똑같이 해주면 12 마이너스 j 28에다가 마이너스 j 18에 그 다음 마이너스에 42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는 계산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2에다 12를 더했어요. 그럼 결과값이 마이너스 30이라는 값이 나올 테고 그 다음 마이너스 j28에 마이너스 j18이니까 마이너스 j 하면은 46이라는 값이 나오나요? 그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j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j 46이라는 값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수 편면상에 표시를 해주면 요거 음수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쓸게요. 물론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래프로 표시할 때는 항상 오른쪽과 위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실수, 여기가 허수 이렇게 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양의 값이고 아래나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음의 값이에요. 그죠? 해서 마이너스 가로축이 마이너스 30일 때 세로축은 뭐다? 마이너스 46이다 해서 했어요. 그러면 요거 얘가 마이너스 30쯤 될 때 얘가 마이너스 한 46쯤 되겠구나 한다는 거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30에 마이너스 j 46이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갖다 비교해 볼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뭐다? 얘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조금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그냥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자, 다시 풀어보면 3 플러스 j5에다가 곱하기 3 마이너스 j5라고 했네요. 요거 제가 아까 유리화 설명드릴 때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였죠.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면 지금 요거 모양새가 보니까 얘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요거 갖다 쓰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보다 b의 제곱이다. 쓰면 되는 거죠. 는 그러면 3의 제곱에 마이너스 j5의 제곱이구나 할 수 있죠. j5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3, 3은 9에다가 마이너스 j제곱 하니까 뭐? 마이너스 1에 곱하기 5의 제곱 하니까 5, 2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 조금 더 편의상 다시 좀 정리해보면 j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을 쓸 수 있죠. j제곱이 뭐? 마이너스 1 5의 제곱이 뭐? 25니까 해서 이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넣은 것 뿐이에요. 그죠? 계산해줬고 는 9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에 25가 돼서 따라서 결과가 뭐죠? 이거 34가 되겠죠. 그죠? 결과값이 뭐다? 34네.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 복수 표면상에 쓰면 뭐죠? 그냥 요거는 얘가 실수축, 얘가 허수축이라 할 때 여기서 34를 의미하는 값은 그냥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바로 그냥 요 값의 결과값이 되는 거죠. 해서 그냥 34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요거는 그냥 단순히 크기도 뭐죠? 크기도 34가 되는 거죠. 그죠? 0점에서 볼 때 여기 지점까지의 크기는 단순히 34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곱하기까지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누기로 들어가면 조금 이제 멘붕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7번째. 3 플러스 j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요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예시로 설명드린 바로 그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풀어보면 3 플러스 j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 여기다가 뭘 갖다 곱한다 했죠? 여기다가 분자분모에다가 켤레복수수라는 거 공부를 해주는데 켤레복수수라는 거는 3과 j4가 있을 때 부호를 어디 거를 부호로 바꿔준다? 실수 쪽이 아니라 허수 쪽의 부호를 바꿔준다고 했어요. 곱을 해주는데 여기 언급해주면 결과값이 좀 약간 달라지게 되니까 똑같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분자에도 똑같은 켤레복수수를 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요거 자 이제 곱을 해주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살짝 조금 약간의 팁을 좀 드릴게요. 자, a 플러스 jb에다가 a 마이너스 jb, 즉 이렇게 켤레수로 갖다 곱을 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a 제곱하고 b의 제곱값으로 나오는데 그 사이에 있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더하기로 나와요. 즉 무슨 소리냐면 요값 제곱 더하기 요값 제곱하면 된다고. 그냥 j 무시하고요.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분의 3 마이너스 j 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계산해 주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죠? 3, 3은 9에다가 4, 4, 16에 3 마이너스 j 4 하니까 뭐 그냥 그대로 써주고 다시 풀어주게 되면 25분의 3 마이너스 j 4구나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써줘도 되고 조금 더 활용을 해주면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요렇게 한번 나뉘고 요렇게 한번 나뉘죠. 해서 25분의 3에 마이너스 j 25분의 4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또 이제 그 복수 편면으로 쓰면 요런 식으로 쓰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가로축이 실수축이니까 실수축이 얼마? 여기서 실수축은 25분의 3이니까 대충은 여기가 25분의 3이라고 보면 여기랑 25분의 4가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25분의 4였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교차하는 점, 요 점이 바로 뭐다? 25분의 3에 마이너스 j 25분의 4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것도 똑같이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를 쓰기 전에 저거 정답 한번 적어보죠. 25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j 25분의 4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8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 이후에서부터는 그렇게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복수 편면은 그리지 않을게요.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전부 다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똑같이 6 플러스 j 8분의 1인데 요거 똑같이 켤레수로 갖다 곱해주면 돼요. 켤레 복수수. 어떻게 뭘 곱해주면 되죠? 6하고 j 8을 갖다 넣어주는 건 알겠는데 부호를 뭘 갖다 넣어준다 했죠? 여기서 여기 있는 플러스 부호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준다 했죠. 6 마이너스 j 8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죠? 는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켤레수 아까 제가 이런 식으로 복수수끼리 켤레수 곱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제곱 더하기 그냥 예제곱이라 했어요. 6제곱 더하기 8제곱분의 6 마이너스 j 8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게 또 저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자, 6 더하기 j 8이라는 거 저희가 복수 편면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에요. 약간 좀 크기가 조금 약간 이상해졌는데 여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의 그 요점에 딱 지나는 요 삼각형 갖다 딱 그려볼 때, 자, 그럼 여기서 길이가 여기가 6이고 얘가 8이에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예요? 6대 8대 10하니까 10이죠. 요거 피타고라스 삼각비 요거 나왔어요. 그죠? 따라서 요거의 제곱이다라고 붙는 거예요. 따라 10의 제곱이니까 100이네. 요렇게 써도 되는 거죠. 6과 8의 크기를 갖다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의 제곱이니까 따라 10의 제곱에서 100이구나 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자, 그럼 여기서 6-j8이라고 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럼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100분의 6 빼기 j 100분의 8이라고 쓸 수 있고, 요거 소수점으로 쓰면 0.06-j 0.08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쓸 수가 있다는 거 알겠죠? 그죠? 0.06에 마이너스 j 0.08로 이런 식으로 소수까지 쓸 수도 있어요. 자, 요 정도까지 보고 바로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분해 5라고 할 때 요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3-j4분의 5에다가 요거에 켤레수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3에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j4를 갖다 곱을 해주고 3 플러스 j4를 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는 똑같이 계산해주면은,
자, 복소수끼리 켤레수의 곱은 뭐라고 했냐면은 각각 성분의 제곱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구나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것도 3, 4니까 3대 4대 5에서 5의 제곱값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봐서 그냥 25라고 써도 무방해요. 그래서 5에 3 플러스 j 4라고 쓸 수 있고, 요 계산해주면 실제로 25란 값이 나와요. 분해 3, 5, 15에다가 플러스 4, 5, 20 하니까 j 20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써도 무방한데, 여기서 저희 요거 보니까 5로 다 딱 나눠지는 게 보이죠. 그죠? 5로 나눠주면 얘가 5가 될 때 얘는 3이 되고 얘는 4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 다시 써주면은 5분의 3 플러스 j의 4구나 라고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볼 수 있어요. 뭔가 숫자 배열이 뭔가 좀 비슷하죠. 그죠? 부호가 바뀌어서 뒤집어 올라가고 얘는 아래로 내려왔네. 그죠? 뭐 그런 식의 구성이 되는 그런 수의 배열도 보이는구나 한다는 걸 좀 볼 수 있죠. 이런 거 갖다가 그 하나하나 파헤칠 땐 수학이 좀 되게 재밌어지죠. 이런 시점부터. 자, 다음 10번째. 예, 2문제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자, 10번째 문제. 똑같이 쓰면 돼요.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j의 5분의 3 플러스 j의 2네요. 자, 요거 갖다가 또 마찬가지로 그 유리화를 통해 가지고 뭐 요런 식의 결과값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똑같이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켤레수로 갖다 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여기서 근데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네. 그죠? 그러면 요거 부호를 뭐를 바꿔줘야 돼?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요거 제가 항상 뭐를 갖다 바꾸라 했죠? 무슨 부호를? 허수의 부호를 바꾸라고 했어요. 따라서 실수 부호는 그냥 냅둬주고 허수 부호를 갖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준 거를 써주면 된다는 거야. 그죠? 마이너스 7에 플러스 j 5라고 하는 걸 써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좀 괄호로 표시해서 좀 구분가게 해줄게요. 는. 자,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죠? 똑같이. 그냥 여기 각각의 성분의 그냥 제곱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7, 7에 49에 더하기 5에 25라 쓰면 되고, 그죠? 요거 분의 1에다 곱하기, 요거 좀 약간 시기모가 긴 것 같으니까 여기 이쪽에 쫙 써줄게요. 그냥. 자, 그러면 3, 7에 20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1에다가 마이너스 21에 3, 5, 15하니까 플러스 j25 플러스 j25. 플러스 j2에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j14. 그 다음에 플러스 j2에다가 플러스 j5 하니까 플러스 j 제곱에 2, 5, 10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j제곱이 또 뭐? 마이너스 1이죠? 는 다시 계산해주면은 는 49 더하기 25 하니까 값이 뭐냐면 74인가요? 74분의.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의 결합값 뭐죠?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21과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1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31. 자, 그 다음에 플러스 j15에다가 마이너스 j14라서 둘이 합쳐주면 뭐죠? 플러스 j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 볼 수 있죠. 74분의 31, 마이너스 31에 플러스 j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어요.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좀 제가 약간 심화한 그런 문제예요. 요거는 틀리려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수준에서의 기능사 문제는 한 요 정도까지만 나와요. 끼켜봤자 요 정도. 근데 얘는 좀 종종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바로 뭐냐면은 저희 그 전기 이론 시간에 배우긴 할 텐데 서세턴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긴 한데, 저희 이거 갖다가 지금 그렇게 굳이 디테일하게 파헤칠 필요는 없고 저걸 갖다 유리화로 한번 해보자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요걸 제가 일부러 넣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면은 r 플러스 jx분의 1이라고 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똑같이 켤레수 갖다 곱을 해줄 건데 뭐 곱해주면 되죠? r에 마이너스 j의 x분의 r 마이너스 j x를 갖다 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는 풀어주게 되면 똑같이 해주면 돼요. 아까 복소수끼리의 켤레수의 곱은 뭐라고 했냐면은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라 쓸 수 있겠고, 분의 r-j x 이렇게 쓰면 끝이죠. 그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쓰면은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r의
요거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플러스 j라고 쓰고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인데 이게 바로 뭐냐, 저희 그 전기 이론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G 플러스 J B꼴이라고 해서 바로 얘를 갖다가 바로 뭐라 한다? 문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서셉턴스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서셉턴스의 정의. 서셉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있는 요 B라고 하는 게 그 리액턴스라고 하는 뭐 코일이나 콘덴서에서 있는 그 저항 성분의 역수값이에요. 그래서 요 역수값이라는 걸 갖다 이런 그 R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해서 요 형식을 갖다 좀 외워줘도 좋고 모르겠다 싶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 그때 가서 풀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한번 이렇게 써봤고 요거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해주면은 R의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어떻게 되죠? R 마이너스 J X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번 다 써봤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돼요. 요런 식으로. 자, 다음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그 크기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만든 문제인데 다음 복수수들을 복수 평면상에다 표시를 한 다음에 그 크기를 갖다가 구하세요 라고 말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똑같이 보면 이런 식이에요. 자, Z라고 하는 것 갖다가 3 더하기 J4라고 했을 때 얘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얘의 크기는 3대 4대 5 해서 그냥 바로 5가 딱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갖다가 저희가 익숙해지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일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복소편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복소편면 그려주게 되면은 얘가 바로 뭐다? 얘가 실수축, 얘가 허수축이 돼요. 그죠? 자, 그럼 가로축의 값이 뭐? 가로축의 값이 3이 되는 거고 세로축의 값이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이 3하고 4가 이렇게 겹쳐지는 요 지점에서부터 어디까지? 0점까지의 거리. 요 거리가 바로 뭐다? 요 Z의 크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로축의 길이가 뭐? 얘가 3이고 얘가 4가 될 때 이때 요 값을 갖다 구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요 값을 갖다가 Z의 크기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고 했냐면 Z의 크기는 루트의 각성분의 제곱의 합이라고 했어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 하면은 16 더하기 9에서 25가 돼요. 는 루트 25라고 하는 거 5의 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결과가 뭐? 그래서 5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저희 피타고라스 삼각비에서 나왔죠? 3대 4대 5 해서 그냥 바로 결과값을 갖다가 5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Z값의 크기는 5다 라고 해서 바로 딱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 저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6하고 8이 나왔네요. 6대 8 대 그쵸? 얘기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6대 8 대 10 맞아요. 6대 8 대 10 해서 그냥 크기 값이 바로 10이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했는데 도대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Z라고 하는 거 이렇게 쓴다 했죠. Z라고 하는 거 6-J8이라고 했어요. 6-J8이라고 했는데 요거 복수 평면상에다 그려보면은 자, 얘가 이제 실수축이라고 할 때 허수축이 어떻습니까? 음수값을 갖네요. 그죠? 해서 가로축 값이 6이라고 할 때 세로축 값의 크기는 뭐 마이너스 8이다 요런 거예요. 그건 지금. 자, 그럼 6하고 마이너스 8하고의 값을 갖다가 서로 크로스 해봤을 때 다는 요 지점 여기서부터 해서 요 0점 여기까지의 거리를 갖다 바로 뭐라고 한다? Z의 크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약간 좀 그림이 좀 약간 삐뚤한데 자, 요런 식으로 다시 뭐 여기라고 해줘요. 자, 여기라고 하면은 자, 이때 여기에서의 크기를 갖다 구하는 건데 똑같이 여기가 6일 때 자, 여기가 8이에요. 그럼 6대 8 때 1에서 10이 되는 거죠. 그죠? 저희 피타고라스 삼각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Z값의 크기 갖다 그냥 수식적으로 구해주면은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갖다가 취해주면 되니까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 되는데 요거 실제로 계산해주면 루트 100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100이라는 값은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결과값이 얼마? 1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Z값의 크기가 뭐다? 10이다 라고 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뭔가 좀 삼각비가 적용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건 어떻게 해야 되냐? 직접 구해줘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럼 세 번째 볼게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j 값을 갖다가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요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구해주면 되는데 실수값과 허수값이 같이 존재하는 그 복수 편면을 갖다 또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얘가 이제 실수, 얘가 허수라고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크기가 여기 0점을 기준으로 해서 실수축은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갖고 허수축이라는 값은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갖는 거죠. 자, 대충 이런 식이에요. 그죠? 따라서 크기를 갖다 볼 때 요점과 요 지점의 점,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크기를 갖다 보면 되는 거죠. 얘가 그 z인데 z의 크기값 뭐라고 했죠? 루트에다가 각성분의 제곱의 합이라 했어요. 그럼 2의 제곱에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루트 4 더하기 1에서 그 크기는 얼마죠? 루트 5가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의 말하는 크기는 루트 5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 건데 보시면 자, z라고 하는 거는 저건 또 연산해야 되네요. 그죠? 6 플러스 j8에다가 마이너스 뭔가요? 1 마이너스 j4라고 했네요. 그죠? 자, 그럼 요거 똑같이 계산해주면은 6에다가 이거 일단 보고 마이너스니까 저거 일단 다 싹 풀어줄게요. 분배 법칙에서 얘 한 번, 얘 한 번. 그죠? 그래서 6 플러스 j8에다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j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는 일단 6하고 1을 빼주면은 601이니까 5가 되고, 그 다음에 j8하고 j4가 더해지니까 플러스 j10이라는 값인데 요거의 값이 뭐냐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 똑같이 복수 평면으로 그려주면은 이런 식이 돼요. 어떤 식이 되냐면, 자, 가로추의 값이 대충 여기가 5라고 할 때 세로추의 값이 얼마?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크기 값을 구해줄 때 여기가 0.1 할 때, 그죠? 이때 가로추의 값이 5고 세로추의 값이 12일 때 그럼 여기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요것도 저희 삼각비 시간에 배웠어요. 뭐였냐면 5대 12대 13입니다. 13 해서 그냥 13이라는 값을 구해줘도 되는데 요거 또 한 번 똑같이 구해볼게요. z의 크기는 뭐다?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는 계산해주면 루트 5, 5에 25 12, 12 144라고 쓸 수 있고, 다시 계산해주면 169가 돼요. 근데 169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13의 제곱이 돼요. 13, 13, 169니까 따라서 13이 정답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z의 크기가 얼마? 여기는 1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저것도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내용이죠. 그죠? 해서 3 플러스 j4분의 1의 크기를 갖다 구하라고 했어요. y값의 크기인데, 자, y라고 하는 게 뭐냐? 3 플러스 j4분의 1이라고 했어요. 요거 어떻게 구해주면 된다 했죠? 켤레수를 곱을해준다 했어요. 어디에? 분자와 분모에 곱을해주는 거죠. 는 똑같이 풀어주게 되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라 했어요. 그냥 성질에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3-j4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는 다시 계산해주면 3, 3은 9에다가 더하기 4, 4, 16 분의 3-j4라고 쓸 수 있어요. 는 계산해주면 25분의 3-j4가 됩니다. 여기까지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서 그럼 끝이냐? 저희 이거 크기 구해야 되는데 뭔가 약간 구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체 양변을 분자 분모를 어떻게 한다? 곱하기 4를 취해주게 되면은 100분의 3, 4, 12 마이너스 4, 4, 16이니까 j16 쓸 수 있겠죠. 는 0.12 마이너스 j 0.1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자, 그럼 요거 복수 편면에다 그려주면 이런 식인 거죠. 똑같이 그려주게 되면
여기가 이제 실수축. 리얼리티 넘버, 이매지너리 넘버. 그러면 0.12. 0.12라고 하는 지점이 여기일 때 세로축은 얼마? 마이너스 0.1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16이 대충 요 정도죠. 해서 계산해주면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인 거야. 그죠? 요 값이 얼마? 0.12 마이너스 j 0.16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구해주게 되면은 자, 요거 y죠. 그죠? y값의 크기라는 건 루트 0.12의 제곱 더하기 0.16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해서 요 계산해주면 뭔가 값이 나오겠죠? 근데 요걸 갖다 풀어주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줄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요거 제가 한번 요런 삼각형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만약에 가로축이 12가 되고 여기가 16이 된다 할 때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이거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이거 나왔어요. 삼각비 뭐였냐면 자, 3대 4대 5라고 하는 요 비율은 몇 배를 갖다 곱해도 그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즉 여기다가 만약에 곱하기 4를 한다 생각해봐요. 그럼 4 곱하기 3 하니까 12, 4 곱하기 4 하니까 16. 그럼 4 곱하기 5 하면 얼마? 20이 되겠네. 그죠? 따라서 12, 16, 20이니까 12, 16 얘는 당연히 20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따라서 여기 크기가 얼마? 당연히 0.12, 0.16이니까 0.20이겠죠. 그래서 0.2가 크기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해서 y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0.2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풀어봤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 풀어봤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서 어떤 거 배웠죠? 그리스 문자에서부터 해서 뭐 제곱근, 뭐 지수법칙 등등 삼각함수, 그리고 이번 시간에 복수수까지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어요. 그죠? 총 5강에 걸쳐서 저희가 배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배운 내용을 갖다가 과연 저희가 전기 기능사에서 다 쓸 수 있느냐? 네, 다 전부 다 진짜 주옥 같은 그런 개념들만 제가 다 하나같이 다 짝짝 모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를 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한번 알게 되면은 충분히 저희 문제 거의 다 90% 이상은 당연히 다 풀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기 기초수학 내용 들어주셔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다른 과목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카페 한 번만 더 홍보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했었죠? 모아 전기스쿨 자격증까지 검색을, 요 자격증까지 쳐줘야 돼. 자격증까지 쳐준 다음에 검색을 해주면은 저희 그 학원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가 나오는데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뭐 모르시는 거나 아니면 뭐 좀 이런 게 좀 약간 좀 뭐 책을 봤는데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등등 뭐 아무거나 말씀하셔도 저희 그 교수진들이 전부 다 성실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가입하셔가지고 뭐 모르시는 거 그런 거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거기 여기다 하나 더 그 네이버 검색창에 마찬가지로 모아바라는 걸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그 학원에서 만든 동영상 강의 사이트가 나와요. 동영상 강의 사이트인데 여기서도 제가 마찬가지로 그 전기기기 수업이나 아니면 관원도 기출문제 풀이로 제가 이제 또 수업 들어갈 거거든요. 해가지고 만약에 더 저랑 같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또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기 기초 수학 들으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자,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과목으로 또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